매주 목요일 밤 시작을 앞서가는 전략, 안녕하세요. 프라임 투자 김진아입니다. 오늘도 스마트한 시각으로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 연결해 주실 김민재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희선 MC 대신 제가 인사를 드려서 놀라실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만 우리 희선 MC가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진행을 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 항상 다른 방송에서만 뵙다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간 좀 무탈하셨을까요? 네. 무타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네. 지내셨을까요? 저 오랜만에 뵙는 게 아니라 처음 뵙는 것처럼 거의 인사를 하셔가지고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특집 방송 때 뵀던 네, 제가 또 희선 MC랑 약간 친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네. 우리 김민재 대표님이 그렇게 또 종목 쏙쏙 잘 뽑아주시는 종목 미남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인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대신해서 김민재 대표님의 인사이트 쏙쏙 뽑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미남 별명답게 항상 이 시간 소개해 주신 종목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히든 종목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히든 종목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시는데 오늘도 히든 종목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그러니까 TV 방송 출연 시간대에는 종목 두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좀 대응하시기 좀 안전한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이 좀 괜찮은 종목들을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공개 방송 시간에는 한 종목을 더 드립니다. 즉 11시에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연계 방송에서는 좀 가볍고 탄력적인 종목, 좀 수익률적으로 보게 됐을 때 빨리 튈만한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11시에 끝나고 나서 연계 방송 같이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마치고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김민재 대표님 잘생긴 얼굴 클릭하시면 무료로 히든 종목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김민재 대표님 종목 미남 말고 로봇 왕자님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봇 왕자님이 준비한 선물 오늘 어떻게 챙겨주셨을까요? 엄청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일단은 네. 네, VOD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 지금 최근에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지 로봇 VOD 이제 같이 제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무료로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 코스닥이 한 달 정도 쉬게 되면서 이제 로봇 종목들 같은 같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보시면 레인보우틱스가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는 항상 로봇이 가장 빨리 반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3월달 장에서는 이제 로봇 종목들이 다시 또 일괄 반등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김민재 대표님이 준비한 선물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무료로 김민재 대표님 선물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프라임 투자 전략 통해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6천을 달성했는데 6,100 지나서 6,200선 지나서 오늘 종가 기준 6,300선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강했고 원래 사실 이 시간에 이 글로벌 증시 비롯해서 미증시 투자 전략 좀 챙겨주시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코스닥 특집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오늘의 프라임 투자 전략 어떤 포인트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앵커님께서 잘 잡으셨는데요. 보통은 제가 이 시간대에는 이제 미장부터 설명을 하고 국내장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과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선정한 특집 방송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미국장 설명을 드리지 않고 오늘 코스닥에 대한 아주 자세한 브리핑을 드릴 거고 꼭 들으셔야 될 만한 브리핑을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특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특집을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좀 듣는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항상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따가 PPT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코스닥 특집, 다음 주에는 코스피 특집으로 또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재 대표님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댓글로 엄청 응원과 칭찬의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PPT 바로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특집이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그래도 굉장히 큰 돈 벌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은 미국장 제끼고 바로 국내장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코스닥만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코스피의 날개 그리고 날개를 다는 코스닥이라고 잡았습니다. 일단 이 주제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코스피는 거의 날아가고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코스피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게 되면 뭐 코스피에 비해서는 거의 걸어가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분위기에 이제 반전을 또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와 똑같은 이제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관점이고요. 제가 분석했었던 내용을 한번 보시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된다라고 하시면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한경에 왔을 때에도 아무도 추천하지 않을 때 계속 로봇을 말씀드렸고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던 것처럼 이제 제가 코스닥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2025년에 9월 달에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로봇을 안 사셨으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린다면 2026년 2월 달 말 즉 3월 달에는 이제 코스닥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되면서 앵커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투자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스피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게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코스닥은 그럼 언제 키 맞추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코스닥 특집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주는 코스피 특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 밑에 코스닥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닥부터 이번 주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주제가 이게 될 겁니다. 코스피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에 대한 제가 보는 관점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키 맞추기 나올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음 PPT를 보게 되면 분석을 할 수 있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어디까지 갈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보고 있는 분석의 근거는 역대 코스피라는 지수가 열린 다음부터 역사적인 파동을 보게 됐었을 때 그럼 이번에 열리는 코스피 파동의 어느 정도 끝을 또는 그리고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스닥이고 코스닥이 키가 맞추기가 나올까요? 라는 답을 찾으시려면 그러면 코스피가 날개를 달고 상승을 하기 시작했던 즉 날아오르기 시작했었던 그 포인트만 잡아낸다면 코스닥이 그러면 언제부터 키 맞추기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월봉 차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 키 맞추기가 나올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린다고 했을 때는 코스피가 결국 그러면 날아가기 시작했었던 시점에 어떤 시점부터 날아가기 시작했는지를 알아낸다면 코스닥도 그 시점에 오게 됐을 때에는 뭐 코스피를 따라잡는다는 관점보다는 코스피와 똑같은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코스피의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사실상 2025년부터 2026년 즉 2025년에도 분명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지만 지금 2026년 들어서 더욱더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볼 부분 코스피의 사실상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지금 밑에 보시면 동그란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2025년에 4월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기는 날개를 다는 시점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코스피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포인트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사실상 접근을 할 수가 없었던 2025년 4월은 바닥이지만 여기서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사실상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왜 접근할 수가 없냐면 2025년 4월 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캔들이 일봉상으로 개파락했을 때 시가가 마이너스 4.31% 급락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가 계엄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불행했었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태에는 즉 이 바닥권일 때에는 우리가 주식을 오히려 매수한다는 관점보다는 이거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고 불안하기 때문에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고민을 할 때였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코스피의 바닥점에서는 즉 모든 시장의 바닥점에서는
불안감이 가장 큰 시점이 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 즉 증시를 올리는 매수 주체만 접근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은 사실상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는 구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스피가 날개를 달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코스피가 언제부터 날아 올라가기 시작했는지부터 다시 한번 이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25년 달 그리고 10월 달부터가 월봉의 하나의 캔들이 한 달의 상승폭이 20%를 넘어서는 상승폭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캔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결국은 코스피의 월봉을 보게 됐었을 때 우리가 적어도 10월 달부터 매수를 하게 됐었을 때에는 한 달마다 월봉 자체가 20%의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2025년 4월 달 바닥권에서는 오히려 공포의 구간이었었고 그 공포를 이겨내고 이제 매수해야 됐던 시점은 2025년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다. 즉 이때가 절호의 매수의 기회고 코스피가 한 달에 20%씩 상승하면서 날개를 단 시점이 바로 이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코스피가 왜 저 시기 때부터 갑자기 월봉이 20%씩 상승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코스닥이 똑같은 상승을 언제 가져갈 수 있을지 예측을 해볼 수 있고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관점인데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을 때 과거로 돌아와서 즉 미래에서 살던 어떤 인물이 과거로 돌아와서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 똑같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최대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2025년으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돌아간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코스피 같은 경우가 한 달의 상승폭이 20% 상승하기 시작했었던 점에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거는 코스피의 레버리지를 사실 거고 그럼요. 지금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실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쵸. 즉 만약에 우리가 코스피는 2025년에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코스닥이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에 코스피의 이런 상승을 똑같이 시작하는 시점이 온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실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종목들을 분명히 사실 겁니다. 제가 오늘 코스닥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것도 거기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나올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결국은 지금 워낙 상승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키 맞추기라기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적어도 코스피가 상승하는 폭만큼 코스닥도 상승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결국은 키를 맞춘다라는 관점보다는 결국은 상승폭이 같아지는 시기가 우리한테는 매수의 기회가 될 거고 2025년 내가 코스피의 저런 상승세를 초기에 잡았었던 걸 놓쳤다면 코스닥이 이러한 상승폭을 시작하는 즉 날개를 다는 시점에 내가 이걸 분석해서 알 수 있다면 2025년에 놓쳤던 기회를 내가 코스닥을 통해서 2026년에는 잡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다음 PPT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코스피가 한 달에 20% 상승하면서 날개를 달기 시작했었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실상의 해답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답은 바로 코스피의 3,316.08포인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의 위치는 다음 장에서 보시면 코로나 때의 고점이 바로 3,316.08입니다. 즉 코스피 지수가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이 코로나 때의 고점을 넘어서면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단기간에 벌써 코로나 고점까지 올라왔었다. 그리고 지금 계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이슈가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빠지지 않을까, 코로나 고점까지 단기간에 왔으니까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은 과거 코로나 시대 때와도 같은 흐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실물 경기와 주식시장의 지금 위치가 너무 다르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물 경기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라고 했지만
코로나 때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 때에도 코로나 고점까지 계엄 사태 때문에 나라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위험할 거다라고 했었지만 지금 보시면 오히려 그때부터가 상승을 시작했었던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한 달에 코스피의 월봉이 20%씩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종목도 그렇지만 지수 자체가 이제 매물이 없는 신고가, 즉 랠리를 시작할 수 있는 위치를 돌파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따가 코스닥에 대한 해답도 나올 텐데 다음 PPT 보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 코로나 때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코스피도 고만고만한 사실상 상승폭을 보여줬었다면 코로나 때의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한 달의 상승폭이 20% 이상씩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점으로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 2025년 9월달과 10월달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저하지 않고 이미 지금 현재를 보셨기 때문에 코스피 레버리지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사실 겁니다. 자, 다음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 고점을 어떠한 원동력으로 올라갔느냐를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지금이야 미친 듯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저렇게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작년 8월 달까지 7월 달, 6월 달까지 보게 되면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코스피가 코로나 때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삼성전자가 9월 달에 보시면 말 그대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조차도 8월 달, 7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엄 사태 때의 불안감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다가 코로나의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힘이 필요했었고 여기를 돌파하자마자부터 랠리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9월 달 같은 경우 네오박스를 쳐드렸는데 여기 전대를 보게 되면 8월 달과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때 고점을 돌파하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총 1, 2 종목이 상승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었던 자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9월부터 랠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2025년 9월로 돌아가신다고 해서 돌아가신다? 네, 돌아간다면 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분명히 9월 달에 사셨을 거고 레버리지를 사셨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에 대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왜 제가 오늘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보다 코스닥이 키 맞추기가 언제 나올까에 대한 질문을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를 아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주봉 차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316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가 코로나의 고점대를 이제 돌파했었던 자리고 3,316포인트를 9월 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힘입어서 저 캔들이 이 빨간색 선을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음봉이 한번 떨어지면서 코로나 때 고점을 이제 사실상 음봉으로 살짝 눌러줬을 때가 절호의 매수 포인트였다. 주봉상으로는 음봉시에 즉 코로나 때 고점을 살짝 눌러줄 때 절호의 매수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을 보게 됐을 때에는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 눌렸던 구간이 바로 지금 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코로나 때 고점을 돌파하고 눌러주는 저 시점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 레버리지를 샀다면 지금 우리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할 것이고 지금 이러한 상승폭을 말 그대로 통째로 먹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포인트는 코스피가 코로나 때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서 매물이 없는 구간에 돌아서게 되면서 한 달에 20%씩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라고 했죠. 코스닥 키 맞추기가 나올까에 대한 답은 결국은 코스피가 언제부터 날개를 달기 시작했는지를 보면 코스닥이 그러면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또는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사실상 정부가 3,000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3,000포인트를 괜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1999년, 2000년대 즉 이때 닷컴 버블 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코스닥이 2,925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3,000포인트를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도 5,000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처럼 코스닥도 이번에 2000년도에 있었던 즉 닷컴 버블에 있었던 2,925포인트를 넘어서자는 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정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지금 코로나 때 고점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62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구간대를 보시면 1999년과 2000년도를 제외하면 무려 2000년부터 2026년까지니까 26년 동안 캔들이 없는 구간에 접어드는 게 바로 코로나 때 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어떻게 보면 아예 가본 적 없는 길은 아니지만 어쨌든 코스닥도 26년 동안 한 번도 캔들이 조차 없는, 즉 매물 자체가 없는 구간이 바로 코로나 고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코로나 고점을 지금 아주 살짝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이걸 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잘 떠올려 보시면 코스피가 코로나의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주봉상으로 음봉을 하나 딱 눌러줬을 때가 오히려 이제 우리가 2025년 9월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 돌아간다고 했었을 때 가장 조례의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시점이 지금 사실 우리가 현재 장을 보고 있는 2025년 2월에 코스닥이 한 달 밀렸었고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주봉상의 음봉이 이번에 나왔다, 즉 2월 달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일 뿐이지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고점을 지금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구간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위치가 우리가 2025년 9월 달에 코스피의 위치와 코스닥의 위치가 지금 사실상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비교 차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로 한번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월봉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고점이 제일 높았었던 고점이고 3,316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부터가 월봉이 20% 상승했다, 즉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분명히 코스피와 똑같은 시점, 즉 코로나 때 고점을 돌파하게 됐었을 때, 물론 안 가본 길은 아니지만 26년 동안의 캔들이 아예 없고 이 구간대를 돌파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코스피도 코로나 때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월봉상 20%씩 올라가는데 코로나 때 고점을 코스닥도 이제 겨우 넘어섰네. 그 전까지는 지지부진했었는데 이제 넘어섰네. 코스피도 2025년 9월 달까지 전까지는 지지부진했었는데, 즉 코로나 때 고점을 넘어서기 전까지 지지부진했었는데 지금부터 9월 달 넘어서간 시점부터는 크게 올라갔었네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지금 코스닥에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왜 오늘 코스닥을 먼저 가지고 왔는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음봉으로 살짝 눌러줬을 때가 조로의 매수의 기회였었다. 이때 그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의 레버리지를 사셔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이 그러한 주봉이 2월 달에 드디어 똑같은 위치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직 주봉상으로 눌러준 다음에 캔들이 2개밖에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코스피의 위치를 보게 됐었을 때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 한 달에 20%의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는 드디어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게 됐었을 때에도 지금 코스피가 살짝 눌렸을 때 우리가 들어간다면, 내가 과거로 2025년 9월 달로 넘어간다면 저 위치에서 무조건 여러분들께 사실 거는 정해져 있다라고 했었을 때, 코스닥이 지금 사실상 2025년의 9월 달의 차트와 코스닥의 2026년의 2월 달의 차트는 사실상 똑같은 위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코스닥 일봉의 디테일입니다.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이나 레버리지를 언제 사는 것이 가장 유효한 자리인가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일봉상으로 보게 됐었을 때 코로나 때 고점을 넘어서고 지지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를 했을 때 들어간다면 이만큼의 지금 상승을 통째로 먹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 일봉으로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상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전제 조건 이겁니다. 코로나 때 고점대를 일단 돌파했었던 고점에 제가 긴 막대기를 표시해놨고요. 이 고점에서 한번 눌러줬을 때가 코로나 때 고점을 눌렀을 때고, 이 돌파하기 전까지, 즉 코스피의 이 코로나 때 고점을 돌파했었던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작은 캔들이 3개 정도 나오면서 고점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갭 상승을 통해서 코로나 때 고점을 돌파했었던 가장 높았던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급등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코스닥의 위치를 보게 됐을 때도 오늘 보시면 이 코로나 때 고점을 돌파한 고점대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작은 캔들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코스피도 작은 캔들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스피는 갭상승으로 돌파를 했다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보다는 장중 돌파로 해서 돌파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상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레버리지라든지 또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 때 고점을 1062.03%를 돌파했었던 이 상승 이 폭에서 제일 높았던 고점이 바로 최근에 제일 높았던 고점이 1180.87%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갱신하는 캔들이 생성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 일단 생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1180포인트, 즉 1월 달에 제일 높았었던 고점대를 지금 갱신은 했는데 다시 한번 118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전히 아직까지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코스닥이 한 번 더 강하게 상승하면서 위로 올려준다라는 전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아예 1월 달에 있었던 제일 높았던 1180포인트의 고점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여기서부터 이제 그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레버리지라든지 또는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디테일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즉 코스피가 지금 워낙 강하게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게중심은 코스피에 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결국은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렇게 많이 올라간 코스피를 내가 비중을 과감하게 태워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는 코스피 레버리지에 비중을 많이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의 위치를 보게 되면 코스피가 날아가기 시작할 수 있었던, 즉 날개를 달 수 있었던 그 시점에 바로 코로나 고점을 돌파했을 때였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시점에 지금 코스닥이 현재에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2025년 9월 달에 놓쳤었던 거를 지금 2026년 3월 달, 2월 달에 코스닥이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2025년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2026년에 놓치면 안 되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보고 있다 또는 지금 현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2025년 9월 달에 있었던 코스피의 위치와 26년에 3월 달에 있는 코스닥의 위치는 지금 같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똑같을 거다라는 100%의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투자하게 됐었을 때 이거를 지금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과연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지 아니면 내가 2025년 9월 달에 당연하게 선택할 선택지가 레버리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면 지금 코스닥의 위치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지금 과연 코스피를 무조건 따라잡는 게 맞을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코스닥에 지금 집중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특집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